이번 영상에서는 미니멀 랜딩 페이지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좀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미니멀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맥시멀, 컴플릿이 아닙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랜딩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다루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모든 것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는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고민했던 거는 어찌됐든 간에 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비용이 들지 않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고민해보고 최소한의 비용이 들거나 거의 안 될 수 있는 방법들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똑같이 따라 하시게 되면은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결과물을, 그러니까 작지만 하나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결과물을 얻는 그러한 목적에서 미니멀이라고 했고요.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랜딩 페이지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내가 만들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좀 소식을 전하고 싶은 그러한 서비스를 설명하고 결과적으로 거기서 액션을 만들 수 있는 웹페이지 혹은 뭐 홈페이지랑 크게 다르지 않다 라고도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거다라는 겁니다. 이 랜딩 페이지라는 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먼저 기획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랜딩 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담고, 뭐 어떻게 배치하고, 뭘 클릭하면 뭐가 나오고, 문구는 어떻게 쓰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획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제 페이지를 제작하는 거고, 조금 더 짧게 말하면 개발하는 실제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실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나면은 새로운 서비스가 생길 수도 있고, 뭐 갑자기 뭐 또 다른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고, UI를 바꾸거나 UX를 뭐 업그레이드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퉁쳐서 저는 유지보수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요 기획과 유지보수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기획은 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페이지 제작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요것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노코드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CMS라고 썼는데 사실 이게 조금 더 적합한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냥 CMS라고 썼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발인데 가격 차이는 뭐냐면은 노코드는 별도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랜딩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예를 들면 뭐 노션 기반으로 만드는 OP라든지 웹에서 뭐 클릭이랑 키보드 입력만 해서 만드는 아이맵, 뭐 윅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CMS는 약간 노코드보다는 조금 더 프로그래밍을 필요로 하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는 워드프레스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고스트라든지 여러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저희가 오늘 할 요 개발은 저는 이제 GitHub를 쓸 건데 GitHub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어떤 것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개발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요 세 가지 방법들이 이게 무조건 좋다 하는 건 없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드는 사람의 상황과 그 환경에 따라서, 때와 공간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이 좋다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요 세 가지 방법들은, 그러니까 노코드랑 개발의 중간점이 약간 CMS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노코드로 갈수록 편리합니다. 뭐 굳이 개발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웹 홈페이지에서 클릭하고 마우스로 드래그 배치하면 홈페이지가 쉽게 만들어지고, 그거를 배포하거나 운영하거나 뭐 추가 기능을 더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습니다. 대신에 개발로 가면은, 개발은 그냥 맨 바닥에서 자기가 하나하나씩 코드를 짜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능 넣고 싶다 하면은 뭐 그거 가져와서 붙이면 되고, 뭐 어떤 뭐 채널톡이라든지 또 다른 뭐 제3의 서비스를 붙이고 싶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갖다 붙이면 됩니다. 붙이고 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율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앞에 있는, 그러니까 노코드나 CMS는 편리함을 주는 대신에 그만큼의 비용을 받아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개발을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경우는 비용에서 조금 더 장점이 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노코드의 경우는 편리하지만 대신에 이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추가해주지 않는 기능은 쓸 수가 없다, 이런 특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개발 방식으로
오늘 미니멀한 랜딩 페이지를 만들 건데 당연히 개발 지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고 그냥 잘 따라하면은 제가 열심히 설명해서 따라하면은 만들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최소한의 약간의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GitHub 계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GitHub 데스크탑 그리고 VS 코드라는 그 메모장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 홈페이지가 코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코드를 우리가 메모장에서 편집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조금 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붙인 IDE 개발자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드 자바스크립트라는 걸 설치해야 됩니다. 이거는 약간 홈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노드가 잘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커맨드에서 노드 띄고 빼기 v 그 다음에 npm 띄고 v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오류가 나지 않고 숫자가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운영하고 뭐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혹은 뭐 에러를 고치는 과정에서 GitHub 코파일럿이나 챗GPT 같은 AI 서비스가 있으면 좋습니다. 유료로 사용해도 좋고 무료도 기능의 횟수나 약간의 뭐 제한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메인은 나중에 아마 제가 어드밴스드에 설명할 건데 요거는 유일하게 유료로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도메인은 뭐냐면은 홈페이지 우리가 만들었을 때 그 홈페이지 주소를 우리가 원하는 주소로 바꿀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메일 자바스크립트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웹페이지에서 나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료 계정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주소창에 들어가서 GitHub 계정을 만드시고 GitHub 데스크탑을 다운받고 VS 코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노드를 설치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맨드라고 했는데 맥에서는 이제 커맨드랑 시프트를 눌러서 터미널을 입력하면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커맨드 시프트를 누르면 스팟라이트이 나오죠. 여기서 터미널을 입력하고 그럼 뭐 주소창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와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여기다가 노드 빼기 V를 입력할게요. 그럼 이렇게 숫자가 나와야 되고 버전은 나중에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V 어쩌고저쩌고 숫자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에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npm도 마찬가지로 잘 설치되어 있다면 npm도 같이 설치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의 전체 흐름은 크게 이렇게 6가지 덩어리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작업 환경 설정이라는 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을 다운받아서 로컬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실행시켜 보고 그 다음에 템플릿의 내용을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고요. 수정한 다음에 이제 배포라는 걸 할 건데 이건 로컬에서만 홈페이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GitHub로 홈페이지를 올려서 누구나 주소창만 그 URL 주소만 알 수 있다면 내 홈페이지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포를 해보고 나중에 약간 수정 비슷한 건데 추가적으로 홈페이지에다 뭐 어떤 걸 더하고 업데이트하고 반영하고 이런 것들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먼저 설명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면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정적 페이지랑 동적 페이지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홈페이지는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볼 수 있어요. 정적 페이지랑 동적 페이지로 볼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홈페이지에서 보여지는 내용들이 처음에 딱 그 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웹페이지에 모든 내용이 이미 다 포함되어 있어서 누가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반대로 동적 페이지는 뭐냐면 홈페이지가 처음에 이제 있지만 홈페이지에서 보여주는 내용들이 사용자와 서버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결과가 변경되는 그런 홈페이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냥 홈페이지가 있다가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 뭐 메일이 몇 개 왔다, 뭐 계정 정보를 볼 수 있다던가 이런 것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걸 왜 알아야 되냐라고 하면은 정적 페이지는 약간 여기 이미지에 있는 신문지처럼 내용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되게 쌉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적 페이지를 운영하고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이트, 그런 서비스들이 몇 개 있습니다. 워낙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우리가 쓸 GitHub 페이지가 있고, 뭐 넷리파이나 버셀 이런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다라는 게 있고, 반대로 동적은 어찌됐든 간에 사용자가 입력하는 그 뭐 키보드든 마우스든 그런 결과를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계산을 할 수 있는 서버가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서버든 뭐 온프레미스 서버든 상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료 서비스는 거의 없고 있더라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클라우드 뭐 AWS나 GCP, 애저와 같은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대체로 얘네들은 유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적 페이지는 사실 동적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웹페이지는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도 되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HTML은 홈페이지에 뼈대를 만들고 CSS는 홈페이지를 조금 더 이제 색깔을 칠한다든지 그런 스타일을 준다 라고 볼 수 있고, 자바스크립트는 그렇게 들어간 홈페이지에서 뭔가 약간 인터랙션을 만들어 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오늘 만든 홈페이지도 결국에는 이렇게 HTML과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로 구성된다. 물론 우리가 이 코드를 그대로 볼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코드가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받아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개발 몰라도 만들 수 있다며 이 사람 뻥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몰라도 만들 수 있고요. 왜냐? 우리가 이 코드들을 하나씩 한 줄 한 줄 만들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템플릿을 이제 복사해서 그것에서 약간씩 더해가면서 수정하고 빼고 뭐 하면서 사용할 거기 때문입니다. 구글에 랜딩 페이지 템플릿이라고 치면은 상당히 많은 템플릿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몇 번 해봤을 때는 얘네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예쁩니다. 우리가 코드 한 줄 한 줄 짜는 것보다 이 전문가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예쁘고 훨씬 더 쓰기 좋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템플릿을 따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 무료 템플릿을 우리는 사용할 거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이 무료 템플릿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 GitHub입니다. GitHub는 우리가 아까 계정을 만들었다면 혹은 뭐 계정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면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 GitHub의 핵심은 뭐냐면은 코드를 온라인에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는 뭐 웹이든 앱이든 게임이든 뭐가 됐든 오만 가지 GitHub에는 코드들이 다 있어요. 그 오픈소스 정신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아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GitHub에서 이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GitHub에 계정이 있고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대시보드라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아마 세부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여기나 뭐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이건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해봐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 맨 위, 여기를 클릭해서 서치를 할 겁니다. 뭐 할 거냐면은 랜딩 페이지 템플릿이라는 걸 검색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GitHub에 올라가 있는 수많은 코드라든지 뭐 이슈, PR, 디스커션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리포지토리라고 볼게요. 리포지토리는 하나하나가 GitHub을 다루는 프로젝트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은 지금 기준으로 5,700개 정도의 템플릿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5,700개를 다 쓸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그건 아예 다른 이야기고, 그래서 요거를 먼저 클릭해 보면은 새 창에서 열었으니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는 템플릿이 여기 코드 안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는 아마 오늘 요거를 쓸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만든 랜딩 페이지 템플릿이라는 프로젝트에 있는 코드 내용이고, 요거를 실제로 볼 수 있는 페이지는 여기 오른쪽에 About에 보면 요 링크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볼게요. 그럼 새로 열리면서 이런 식으로 뭐 홈페이지 타이틀이 나오고 피처, About, 서비스, 뭐 갤러리, 리뷰, 팀, 그다음에 컨택, 이런 기능들을 만들어 둔 템플릿을 여기 방금 봤던 리포지토리, 실제로 여기 src나 퍼블릭에 보면은 처음에 설명했던 HTML이라든지 CSS라든지 자바스크립트 이런 코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를 잘 올리면은 이런 템플릿을 만들 수 있다, 이런 템플릿의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어쨌든 내가 가져와서, 왜냐면 지금은 이 코드들은 이 이사 팔카탄 이라는 사람의 계정에 리포지토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코드를 내 계정으로 가져가서 GitHub으로 올려서 홈페이지를 만드니까 코드를 가져와야 되겠죠. 이 코드를 가져오는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 코드에서 뭐 다운로드 받아도 상관없지만 포크라는 기능을 한번 써볼게요. 포크는 이 사람의 이 코드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내 계정으로 옮기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클릭하면은 뭐 포크를 만들 거다, 그 다음에 요 계정 맞냐 하는 게 있고, 이름을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하면은 원래 있던 원본과 이름이 똑같은데, 이게 사실 뭘로 해도 상관없는데 짧을수록 좋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저는 이거 너무 기니까 그냥 줄임말로 리액트 랜딩 페이지 템플릿을 줄여서 RLPT라고 해보겠습니다. RLPT라고 할 거고, 디스크립션이나 이 부분은 손댈 필요 없이 그대로 포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코드를 열심히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몇 초가 지난 후 이런 식으로 방금은 이제 아까 이 랜딩 페이지가 2488카탄이라는 사람의 계정에 있었지만 지금은 제 계정에 RLPT라는 이름으로 코드가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가져왔고, 사실 이 코드를 가져온 다음에 이 코드를 이제 우리가 편집을 해야겠죠. 왜냐면은 편집을 하지 않으면은 아까 예시로 봤었던 뭐 위아 랜딩 페이지 이런 문구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문구들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웹페이지에서 바꾸는 방법도 뭐 있긴 합니다. 여기 코드에서 코드 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면 바꿀 수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이걸 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설치했던 VS 코드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 코드를 여기 깃허브 페이지에서 제 PC로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클론이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클론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코드를 눌러서 로컬에 오픈 with GitHub 데스크톱 요거를 클릭하면 됩니다. GitHub 데스크톱을 아까 우리가 설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클론을 누르고 나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뭐 별 내용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GitHub를 이미 쓰고 있지 않다라면 어쨌든 GitHub 데스크톱이 열리면서 뭐 클론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안내가 나옵니다. 다른 거 클릭하실 필요 없고 계정 연동했다는 전제하에 클론을 그대로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여기 웹페이지에 있는 것을 로컬 PC에 다운을 받는데, 얘가 한번 물어봐요. 너 이거 포크한 이유가 뭐니? 그러니까 248카탄이라는 사람의 템플릿에다가 기여하려고 하는 거니? 아니면 그냥 네 마음대로 쓰려는 거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아래 거를 클릭하고 컨티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보이는 게 없는데 어떤 것이 바뀌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제 문서에 GitHub라는 폴더 안에 있는 RLPT라는 폴더인데, 클론을 하고 나면 이 폴더가 생기고 퍼블릭이라든지 그 다음에 src라든지 이런 코드들이 제 PC에 다운로드 받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흐름 중에 우리가 이제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는 것까지 성공했고,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할 거는 작업 환경 설정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설치했었던 VS 코드를 열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여기 리액트 랜딩 페이지 템플릿이라고 쓰여 있는 걸 제가 지금은 RLPT로 바꿨기 때문에 뭐 폴더 이름이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VS 코드를 열고 그 다음에 컨트롤 O 혹은 뭐 폴더 열기를 선택해서 방금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클론한 GitHub의 이 RLPT 폴더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VS 코드를 열고 나면은 물론 사람에 따라서 약간 모양이 바뀔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오픈 파일 폴더로 다운로드 받았던 GitHub의 RLPT를 열어볼게요. 열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아마 나타날 겁니다. 근데 크기가 작으니까 조금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런 경고들이 나타나는데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컨트롤 J 키 혹은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요 아래로 열린 요 버튼을 눌러서 터미널이라는 것을 열 겁니다. 크기가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좀 낮추고 요거에서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 키보드에다가 터미널에다가 YARN yan이라고 발음하는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인스톨이라는 걸 입력할 겁니다. 했는데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우는 그러니까 노드랑 npm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yan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에러가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npm install g yan 이라는 걸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 ya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 package.json이라는 파일인데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요 랜딩 페이지 리액트 템플릿이라는 요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코드들이 쓰이는데, 사실 우리가 코드를 다 미리 만들어 두진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진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들을 잘 가져와서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 부분이 요 디펜던시 부분이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요 패키지도 가져왔을 거고 요것도 가져왔을 거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이미지스도 가져왔을 거고 리액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왔을 거다 인데, 이 패키지들을 설치하거나 뭐 지우거나 더하거나 하는 그런 패키지 매니지먼트를 하는 툴이 요 야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은 요 패키지가 요 폴더 안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야안 인스타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뭔가 막 설치된다 하면서 바뀌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저는 한 5초 정도 걸렸는데, 그러고 나면은 여기 아까는 없던 요 노드 모듈스라는 폴더가 생기면서 요 안에 수많은 그 패키지들이 설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 이 상태에서 패키지들이 잘 설치되어 있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딱 하나입니다. yarn yarn하고 start를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웹서버가 요 로컬호스트 3000이라는 주소에서 리액트 랜딩 페이지가 잘 배포는 아니고 로컬 PC에서 홈페이지가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요 퍼블릭과 src라는 폴더의 코드를 사용해서요. 일단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를 넘어가기 전에 요거를 종료하는 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터미널에 클릭을 한 다음에 컨트롤 C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홈페이지가 지금은 켜있지만 새로 고침했을 때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랜딩 페이지를 우리가 뭐 개발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계속 켜야 되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템플릿을 처음에 클론했고 GitHub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VS 코드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았던 폴더를 열어서 작업 환경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로컬로 올려보는 것을 이렇게 yarn start라는 커맨드를 이용해서 실행했습니다. 이후 이제 요 로컬호스트 3000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터미널에서 컨트롤 C를 누르고 종료하고 나면은 방금 봤던 것처럼 새로 고침의 스타일이 나타나지 않다. 그래서 랜딩 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PC를 켜두어야 하는데,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심지어 제가 이 방금 VS 코드에서 yarn start로 로컬호스트 3000을 계속 열어둔다라고 해도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로컬호스트 3000에 접속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로컬호스트라는 것 자체가 제 PC의 네트워크에서만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설명을 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로컬에 만든 홈페이지를 올리는 과정까지 했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냐? 완전 미니멀한 홈페이지 다 만들었냐? 그렇진 않습니다. 두 개의 큰 문제와 두 개의 사소한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주소창에 접속할 수 있는 URL이 로컬호스트다 라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이제 제 PC에서만 접속이 가능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랜딩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내 PC에서만 볼 수 있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걸로 고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그 템플릿에서 쓰이는 코드들의 뭔가 내용을 바꾸진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248카탄이라는 사람이 만든 템플릿과 동일한 내용의 뭐 VR 랜딩 페이지라든지 로렘 입섬이라든지 별 의미 없는 그런 문구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바꿔줘야 된다라는 두 개의 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크진 않지만 사소한 문제로 이제 터미널에 몇 가지 경고가 나타난다든지 패키지의 버전들이 뭐 추가되어 있지 않았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문구라든지 이런 내용을 바꾸게 할 건데요. 그걸 위해서 요 VS 코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검색입니다. 검색은 위 왼쪽에 요거를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은 커맨드 시프트 F, 뭐 윈도우는 컨트롤이겠죠. 요거를 눌러도 됩니다. 이렇게 서치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처음에 일단 홈페이지를 다시 올려놓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arn start로 홈페이지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VR 랜딩 페이지라는 문구를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이게 어느 파일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VS 코드는 잘 알아냅니다. 서치에다가 VR만 쳐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게 src라는 폴더에 데이터에 data.json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요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문구들이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my company 라는 문구로 바꾸고 컨트롤 S로 저장을 해 볼게요. 그럼 여기 터미널이 잠깐 바뀌는 걸 보면서 홈페이지의 내용도 이렇게 my company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첫 타이틀뿐 아니라 다른 문구들도 바꿔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피처의 로렘 입섬, 사실 로렘 입섬이라는 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번 좀 검색해서 어느 게 맞는 건지는 우리가 조금 센스 있게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피처를 보면은 뭐 갤러리 이거 좀 접고, 서비스, 테스티모니얼, 팀, 컨택트, 피처, 아마 여기 있겠네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로렘 입섬이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거를 뭐 easy to use 이런 문구로 바꿔볼게요. 저장을 하면은
여기 있던 로랭123이 이런 식으로 문구들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모든 문구들을 방금 했던 것과 비슷하게 바꿔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은 단순히 글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요소를 바꾸는 걸 해볼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팀이 여기 템플릿은 4명이 있지만 팀원이 1명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요 팀 내용 자체를 지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건 이제 사실 얘는 똑같이 뭐 meet the 하면은 요 부분이 있겠죠. 요거를 바꾸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here is 뭐 here's the team 이렇게 바꾸는 건 할 수 있지만 요거 요소 자체를 삭제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요거 이제 조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익스플로러에 보면은 폴더가, 그러니까 이 RLPT라는 폴더 안에 어떤 파일들이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홈페이지를 보여주는 거는 여기 app.jsx예요. 이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모셔야 되고요. 근데 보면은 홈페이지가, 얘는 홈페이지를 앱으로 이런 식으로 선언해서 돌린다라는 건데, 이 앱이 보면은 이런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헤더, 피처, 어바웃, 서비스, 뭐 갤러리,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뜻이냐? 홈페이지도, 그러니까 여기 제일 위에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내비게이션이고, 그 다음에 헤더, 피처, 어바웃, 뭐 서비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 이 상태에서 팀이 아니라 여기 테스티모니얼, 그래, 요거를 한번 안 쓴다라는 가정하에 요거를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이렇게 그냥 지우고 저장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방금까지 있던 갤러리 다음에 원래 여기 테스티모니얼이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지만 팀이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요소를 뺄 수 있다라는 거고, 추가로 여기 내비게이션도 같이 없어지면은 조금 더 깔끔해지겠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여기, 그러니까 요 컴포넌트들, 그러니까 각각의 요소들을 요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하나하나의 JSX로 만들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에 가서 테스티모니얼 여기 있네요. 여기서 검색은 컨트롤 F고, 여기서의 검색은 요 코드의 내용을 보는 거고, 전체 프로젝트에서의 검색은 요거 컨트롤 시프트 F 요걸로 검색한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li를 리스트를 단위로 지어주고 저장을 하면은 내비게이션에서도 테스티모니얼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은 필요 없지만 나중에 쓰기 위해서 삭제가 아니라 그냥 안 보이게 커멘트 처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물론 나중에 새로 만드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주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요 JSX라는 거에서는 주석을 이렇게 씁니다. 중괄호를 열고 슬래시 별, 그 다음에 별 슬래시 담고 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다 주석으로 처리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은 여기 li 단위들을 그대로 잘라내서 여기 아래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그러면 여기 갤러리 부분이 이렇게 좀 밀려있긴 한데, 갤러리 부분이 주석 처리돼서 내용은 여기 코드에는 내용이 있지만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을 겁니다. 내비게이션에 방금 전까지 있던 갤러리가 사라졌고, 그럼 이제 여기 앱에서도 갤러리 부분을 주석 처리하면은 앱에서 갤러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괄호 슬래시 별, 그 다음에 별 슬래시를 해서 여기를 주석 처리하겠다라고 선을 하고 갤러리를 요 안에다가 넣으면은 이제 여기 app.jsx에서도 갤러리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볼 거는 이미지를 변경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커피랑 키보드 모양이 나쁘진 않지만 사실 우리가 나중에 어떤 서비스를 만들든 간에 요거를 그대로 쓰는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요 이미지를 바꿔볼 거다 라는 가정인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고양이의 이미지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그냥 대충 구글에서 검색한 이미지를 한번 써볼게요. 구글에서 일하는 고양이라는 걸 검색해 보겠습니다. 현장양이, 뭐 조소양이 이렇게도 불리는데 피규어도 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서, 물론 나중에 실제로 할 땐 이 이미지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나중에 우리가 서비스를 할 때는. 근데 잠깐만, 지금은 그냥 예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저장하고, 저장 어디다 하냐면은
GitHub에 보면은 저장 어디다 할 거냐면은 여기 우리 GitHub의 RAPT라는 폴더에 보면은 퍼블릭의 이미지라는 폴더에 저장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에 쓰이는 홈페이지 모든 이미지는 여기 폴더 안에 있거든요. 예를 들면 about이라는 요 이미지도 여기 있고, 인트로 백그라운드 요 커피랑 키보드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팀원의 얼굴 모양, 그 다음에 리뷰를 위한 얼굴 모양,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에 쓰이는 이미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하는 고양이 이미지를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이미지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 볼게요. 저장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cat.webp 웹p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cat 우리가 방금 다운받았던 이미지를 쓸 수 있게 코드를 바꿔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똑같이 검색해서 인트로 bg를 검색하면은 이 이미지가 여기 쓰이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스타일이라는 파일에서 여기를 똑같이 이제 cat.webp로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면은 홈페이지의 배경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를 뭐 크기를 조절하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이미지 크기가 작아서 그런 거, 만약에 좀 있어 보이는 뭐 에버라스트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널찍한 화면 이미지를 넣으면 잘 배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운로드 받은 cat 대신에 별도로 다운로드 받은 mountain.webp로 바꾸고 나면은 이렇게 배경 이미지가 조금 더 그럴싸하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about 이미지도 바꿀 수 있고요. 여기 쓰이는 팀 혹은 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리뷰라든지 포트폴리오에 쓰이는 이미지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겠죠. 이 다음에 해볼 거는 이미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똑같이 또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제거하고 뭐 배치를 해보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템플릿에는 팀원이 4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팀원이 3명인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예시에서는 요 카렌도라는 이미지를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에서 검색으로 가고 카렌을 입력하면은 이게 아까 처음에 봤던 data.json에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보면은 카렌도라는 이름과 그 다음에 그것의 이미지는 요거를 쓸 거다라는 구조화되어 있다는 걸 대충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만약에 뭐 얘가 팀으로 되어 있지만 cat.webp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고, 당연히 이름도 바꿀 수 있겠죠. cat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만약에 얘를 이렇게 지운다면 아예 팀원 한 명이 사라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상태에서 얘를 복사하고 또 추가하면은 이게 하나 더 밀렸네. 추가하면은 이렇게 5명이 되거나 계속 늘어나게 바꿀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작업 환경 설정과 템플릿, 그 다음에 로컬에서 배포하는 것과 그 다음에 템플릿으로 만든 홈페이지의 내용을 수정하는 몇 가지 예시들까지 다뤄봤습니다. 이후로 할 거는 배포라는 과정입니다. 배포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홈페이지들은 계속 로컬호스트의 3000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컬호스트 3000을 하기 위해서는 VS 코드에서 yan.start를 해서 계속 돌리고 있어야 되고, 심지어 걔는 컨트롤 C로 종료하면은 새로워지면서 홈페이지가 없어졌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라고 해도 내 로컬 네트워크, 로컬 PC에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인터넷 사람들이 볼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네이버.com, 구글.com 이런 식으로 URL을 바꾸고 온라인에 올리는 작업을 좀 배포라고 표현했는데, 요 과정을 해볼 거예요. 배포하는 과정은 그 GitHub 페이지라는 또 다른 그 자바스크립트 패키지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터미널에 yan add github pages라는 걸 입력해 볼게요. 터미널에 입력을 하기 전에, 지금은 이 홈페이지가 실행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입력을 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C로 일단 종료를 시키고, 그 다음에 yan add github pages를 실행하기 전에 얘가 바뀌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package.json을 열어둔 상태로 한번 볼게요. 이거 일단은 지우고, 이 상태에서 얘를 실행하고 나면은 당연히 패키지를 설치하고
방금 전까지 없던 요 GitHub Pages라는 패키지가 디펜던시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 package.json을 몇 가지를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스크립트 밑에 보면은 뭐 위치는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 안에서 deploy라는 명령어를 추가할 겁니다. 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뭐 yan start, yan 뭐 add 이런 식으로 했던 것처럼 배포도 yan deploy, 뭐 npm run deploy 이런 식으로 실행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코파일럿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굳이 자동 완성이 없더라도 똑같은 내용을 치면 됩니다. 디플로이를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GitHub 페이지로, 그러니까 GitHub 계정에다 GitHub 페이지로 올릴 거기 때문에 여기 왼쪽 아래에서 어카운트에서 GitHub이 잘 연동되어 있는지 보셔야 되고, 만약에 GitHub이 이 VS 코드 연동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요 Turn on Cloud Changes를 클릭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 Sign in with GitHub에서 GitHub 계정을 연동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package.json에서 여기 프라이빗 밑에다가 홈페이지라는 걸 추가할 거예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는 그냥 점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이어서 요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요 폴더와 파일들을 배포할 수 있게끔 약간 형식을 바꿔주는 게 필요해요. 형식을 바뀐다기보다는 저 정확히 모르는데 배포하기 위해서 조금 더 코드를 뭐 압축한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yan build라는 걸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뭔가 막 돌아가면서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뭐 잘 됐다 라는 경고가 메시지가 나타나면 되고요. 이어서 배포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방금 전에 정의했던 yan deploy라는 걸 입력할 겁니다. 이렇게 yan deploy를 실행하고 몇 초가 지나고 나면은 published라는 한 줄의 문장이 딱 나타나고, 이 VS 코드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든 홈페이지를 어떻게 하게 하는가, 처음에 우리가 포크했었던 리포지토리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GitHub에 여기 rlpt라는 주소로 저는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주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 여기 보입니다. 지금은 마스터라는 거랑 1 브랜치만 있는데, 방금 우리가 GitHub 페이지를 이용해서 디플로이를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 이 부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브랜치가 하나 더 늘었고요, 2개로. 그 다음에 GitHub Pages라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방금 업데이트 됐다라는 이 커밋 메시지는 GitHub 페이지 설정하는 거고, 이렇게 1분 전에 잘 됐다라는 게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 About의 설정 버튼을 누르고 Use Your GitHub Pages 웹사이트 요거를 클릭해 볼게요. 왜냐면은 이거는 처음에 그 이사팔카탄이라는 사람이 만든 홈페이지의 주소거든요. 근데 얘를 내 GitHub에서 만든 페이지로 홈페이지를 설정했다라고 하면은 세이브를 하고, 그럼 이제 요 주소창에 들어가면은 제가 방금 만들었던 홈페이지와 동일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됐고, 산으로 바뀌고 마이 컴퍼니, 그 다음에 뭐 팀원으로 고양이가 2명 있고 이런 홈페이지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도메인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GitHub 계정 .github.io 그 다음에 리포지토리 이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주소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리포지토리 이름을 그대로, 그러니까 뭐 리액트 랜딩 페이지 템플릿 이렇게 길게 쓰면은 이게 나중에 접속하고 할 때 번거롭고 귀찮겠죠. 그래서 이름을 짧고 간단하게 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템플릿을 우리가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포크하고, 그 다음에 작업 환경 VS 코드를 열었고 클론한 것을 로컬로 yan start로 로컬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검색이라든지 이미지를 바꾼다든지 이런 수정들을 하고 온라인에 배포하는 과정까지 다뤄봤습니다. 이후로는 홈페이지에 추가 약간의 업데이트 이런 것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라이브러리 업데이트를 포함한 약간의 고급 주제들을 다뤄볼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업데이트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만들어서 올렸던 홈페이지에서 약간의 그 유지보수적인 기능들이 필요해요. 뭐냐면은 아이콘을 변경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CTA 버튼, 그러니까 컨택에 보면 이제 이메일을 보낼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은 이메일을 채우고 입력을 해서 보내도 아무런 활동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토픽을 다뤄볼 거고, 그 다음에 별도로 완전 별도긴 하지만 커스텀 도메인 연결이라고 하는 거를 저는 어떻게 했는가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게 커스텀 도메인은 결국에는 돈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주소창 그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건 유료고, 주소 이름에 따라서 1년에 한 몇만 원 듭니다. 뭐 10만 원 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도메인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실습 과정에서 따라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떻게 했는가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라이브러리 업데이트가 왜 필요하냐? 왜냐? 이 템플릿 그 리포지토리 2484이라는 사람이 만든 GitHub 리포지토리 템플릿이 7년 전에 시작되었고 최근 2년 동안 코드가 업데이트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7년 전이면 알파고가 막 하던 시절이다 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7년 전의 기능들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이콘을 다루고 있는 폰트 아썸이라는 라이브러리도 4.3.0 버전입니다. 최근은 6.7.2이고 이 둘의 차이는 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그 다음에 뭐 지금 쓰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email.js.com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뭐 this package has been deprecated 돼 있고, 패키지 이름을 email.js/c 브라우저를 써라 이런 식으로 권고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것들을 바꿔주거나 좀 수정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하면은 새로운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동시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코드의 문법이 바뀌면서 예전에 돌아가던 것들이 이 새로운 버전에서는 실행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날의 검이다.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항상 최신을 업데이트하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문제 없으면 옛날 거 쓰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저는 아이콘은 되게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바꾸기에 이어서 이제 아이콘, 그러니까 우리가 문구를 뭐 바꾸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이미지를 뭐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거나 요소를 배치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아이콘은 폰트 아썸이라는 걸 쓰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면 좀 별도의 노가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템플릿에서 아이콘은 폰트 아썸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먼저 템플릿에서 9버전, 4.3 버전에 쓰는 코드를 지우고 새로운 버전을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9버전의 코드를 새 버전의 코드로 변경하는, 이렇게 4단계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폰트 아썸을 업데이트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기존 버전을 삭제할 거예요. 자, 보면은 퍼블릭의 index.html에서 폰트 아썸을 삭제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하냐면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VS 코드에서 index.html, 이게 이제 처음에 홈페이지에 뼈대를 만든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 헤드라든지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코드, 요 부분이 폰트 아썸, 요 템플릿 안에 있는 폰트 아썸이라는 파일을 갖다 쓰겠다라는 건데, 요 CSS가 이 폰트에 폰트 아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버전이 4.3이다. 그래서 요거를 지워줄 겁니다. 먼저 여기 폰트 폴더를 싹 지워줄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불러오게 하는 코드도 지워줄 겁니다. 이어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옛날 버전의 코드를 지웠기 때문에 새로운 버전의 코드를 추가해야겠죠.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yarn add 띄고 add 폰트 아썸 프리를 입력할 건데,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가 폰트가 아니라 포트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실행하면은 당연히 package.json의 폰트 아썸 프리, 그러니까 폰트 아썸이 프리 버전이 있고 프로 버전, 페이드 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를 쓸 거기 때문에 이걸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 외에도 좀 같이 쓰이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폰트 아썸에 폰트 아썸 svg core라는 걸 추가해 줄 거고, 이어서 똑같이 프리 레귤러 svg 아이콘, 그리고 프리 브랜드 svg 아이콘, 마지막으로 프리 솔리드 svg 아이콘이라는 걸 추가할 겁니다. 이게 왜 차이가 있냐, 이렇게 폰트 아썸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사실 이것들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아이콘에 보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스타라는 걸 검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모든 아이콘들이 나와요. 근데 이 폰트 아썸에서 제공하는 아이콘들이
전부 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 프리를 누르면 쓸 수 있는 아이콘들만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올로 하면은 그러니까 요걸 쓰기 위해서는 프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당연히 돈을 내고 그러진 않을 거니까 요 프리 버전을 설치를 하겠다라는 게 아까 봤었던 뭐 폰트 아썸 프리, SVG 아이콘, 뭐 브랜드 아이콘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레귤러 브랜드 솔리드는 어떤 차이가 있냐? 요 스타를 한번 보면은 스타에서도 요 아이콘의 스타일이 좀 되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클래식 솔리드가 있고 클래식 레귤러가 있고 뭐 라이트가 있고 요거를 차이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솔리드 설치했었고 뭐 레귤러 설치했었고 그렇죠. 그거를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폰트 앤 썸에 5개 패키지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고 이제는 app.javascriptx 여기서 새롭게 추가했던 폰트 앤 썸 아이콘을 불러오던 코드를 넣겠습니다. 여기 부분에 그러니까 뭐 여기 넣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여기다 똑같이 할 건데 import 띄고 add 폰트 앤 썸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죠. 그래서 폰트 앤 썸 프리 css all.min.css를 입력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그 폰트 앤 썸이 그러니까 지금 6 버전으로는 프리 기준으로도 2060개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우리가 원하면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템플릿에 있었던 4.3.0 버전에서는 2017년에 나온 건데 거의 한 10년 돼가죠. 여기서는 모든 아이콘을 다 더해도 675개. 그러니까 이미 3배 이상의 최신 아이콘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써도 상관없는데 저는 요거를 쓰고 싶어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양 스타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아이콘들이 이렇게 없어졌어요. 얘네는 없어졌고 얘도 모양이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요거 아까 랜딩 여기서 했던 걸 기준으로 요거는 이제 올라가 있는 거고 로컬에 있는 건데 아이콘이 없어지거나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 워드프레스 이런 장바구니 납기 이런 게 있는데 깨지고 장바구니 모양도 바뀌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 여기서는 매직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요게 아마 4.3 버전에서 쓰이는 그러니까 여기 옛날 버전의 아이콘을 쓰는 여기서 쓰는 매직이라는 키워드일 겁니다. 그런데 폰트 아썸 6 버전에서는 매직이라는 걸 쓰면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완드 매직, 뭐 완드 매직 스파클스 이렇게 바뀌었고 얘는 매직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아니라 얘가 나타나는 겁니다. 6 버전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에러가 나는 애들은 당연히 이름이 바뀌어갖고 없어진 애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어떻게 쓰느냐? 요거를 클릭하면은 요런 HTML, React, Vue, SVG 이렇게 있는데 HTML 그대로 쓰면 됩니다. 요 부분을 일단은 생각해 두고 그 상태에서 VS 코드에서 다시 바꿔볼게요. VS 코드에 FA magic을 검색하면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data.json의 아이콘이 들어가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방금 복사했던 내용 중에서 요것들을 지울 겁니다. 요것들을 지우고 FA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게 FA는 이 템플릿에서 아이콘에다가 이렇게 뒤에다가 파란색 동그란색 배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를 지우면 좀 추해집니다. 일단 한번 지워보고 FA 솔리드, FA 완드 매직 스파클즈를 한 상태에서 저장을 해보고 다시 홈페이지 가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콘이 바뀌었지만 FA가 빠졌기 때문에 좀 추해진다는 게 있었고 얘를 FA를 추가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처음 사용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모양의 아이콘을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요 채팅 모양의 아이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챗을 검색하고 이 커멘트라는 걸 써볼게요. 커멘트에 보면은 FA 레귤러, FA 커멘트가 있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바꿔보겠습니다. 요 I로 있는 부분은 지우고 FA 레귤러, FA 커멘트를 하면은 이제 새 홈페이지에서도 아이콘을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data.json에서 아이콘을 바꾸는 예시들을 따라봤고 FA는 아이콘 파란 원형 배경이다 라는 것도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달아봤고, 그 다음으로 할 거는 CTA 버튼입니다. 자, 지금 있는 홈페이지, 뭐 로컬이든 웹이든 상관없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임의로 그냥 이름과 이메일 넣고 클릭을 하면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개발자 도구창에서 보면 약간 바뀌는데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컬 상태에서 여기다가 뭐 name a b c 하고 메시지를 보내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콘솔을 보면은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려고 시도는 했지만 이렇게 경고가 뜹니다. email.js에서 야, 너 이메일,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 껴서 이메일을 보내려고 했는데 너 퍼블릭 키가 없다. 그래서 요거를 뭐 설정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 이메일 JS의 원리라고 써긴 했지만 사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요 나중에 대시보드 이메일 자바스크립트 컴 애더민에 가면은 이 템플릿과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는데, 보면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서는 이름과 이메일 내용을 입력하고 요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은 서브밋 버튼 안에 있는 이메일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요 메일 서비스 템플릿 키를 이용해서 이메일 자바스크립트 서버를 거쳐서 수신자에게 메일을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요 템플릿 서비스 키가 지금 우리는 요 VS 코드에서 단 한 번도 설정한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처음에 이메일 자바스크립트 계정을 만들고 중간에 요 컨택 자바스크립트 X에 보면은 요 이메일 JS 센터폼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자, VS 코드에서 컨택에 보면은 여기 부분이 있어요. 보면 이제 your service ID, your template ID, your public key 요거를 바꿔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뭐 지메일을 연동하고 템플릿을 만들고 하면 됩니다. 템플릿은 그러니까 짐을 연동하는 건 어렵지 않고, 템플릿의 경우 전 이렇게 했어요. new message from 뭐 그다음에 중괄호 두 번 from name 했고, 뭐 이메일 내용 이렇게 작성할 거고, 그러니까 누가 보냈고 누구한테 뭘 보냈다 요거를 설정해 가지고 적용하고, 그다음에 이 템플릿의 키를 복사해서 아까 봤던 contact JSX에다가 바꿔주면 됩니다. public API 키랑요. 그래서 이걸 바꾸고 나면은 1분 이내에 저한테 메일이 옵니다. 예. 클릭했을 때 반응은 없지만 개발자 도구의 콘솔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면 이제 클릭했을 때 어떤 뭐 팝업이 튀어나오게 하는 그런 것들도 추가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거는 너무 오버한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한 번의 업데이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뤄보려고 하는 거는 커스텀 도메인 연결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그 미니멀 랜딩 페이지 제작에서 유일하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유료이기 때문에 예, 뭐 하시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그렇지만 혹시나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거를 적용하면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 요거를 보여드리는 게 제 목적입니다. 커스텀 도메인 연결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우리가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든 홈페이지는 무조건 유저네임, .github.io 그 다음에 뭐 리액트 랜딩 페이지 템플릿 혹은 뭐 RLPT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주소를 제가 만든 홈페이지 주소인데 자아넷.io 등 원하는 주소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메인 구입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에다가 도메인을 구입을 검색하고 아무 서비스, 어떤 서비스에서 도메인을 구입하든 결과는 같기 때문에 비용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저는 검색했을 때 가비아라는 게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에서 도메인 구입을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별의별 게 다 나와요. 뭐 후이즈, 뭐 고데디, 예스닉, 뭐 엔클라우드 이런 게 나오는데, 다시 한번 저는 이제 가비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거 해도 아마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얘네한테 받은 건 없지만 요거를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제가 에버레스트 사진을 올렸으니까 마운틴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와, 이 이름이 좀 있는 이름이라서 얘는 다 나간 것 같고, 다른 이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버라스트 또 많이 나갔네요. 워킹캣으로 하면은 예, 그나마 좀 있네요. 그래서 보면은 뭐 워킹캣.com은 이미 팔렸다라고 하고, 워킹캣.co.kr, kr 그다음 뭐 tbio 아시아 뭐 미 사이트
이런 사이트들을 이제 우리가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요 가비아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거를 클릭하고 선택하고 그다음에 뭐 신청하기 하면은 결제 과정을 거칩니다. 결제를 하고 난 과정 이후에 예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도메인을 구입하고 나면은 마이 페이지나 뭐 서비스 관리에서 도메인을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도메인 구입하는 그런 관리하는 창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 도메인 관리를 클릭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여기 있는 많은 내용들 중에서 도메인 연결 여기를 클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설정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4개의 부분을 추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서 레코드 수정, 레코드 추가, A는 그대로 두고 얘도 at로 그대로 두고 IP 주소를 여기 185.199.108.153 이런 식으로 4개를 추가하고 저장을 합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요 185.199.108 요 부분이 아마 GitHub에서 쓰고 있는 IP일 거예요. 그래서 얘네의 주소창에다가 내가 구입한 IO, 자아낸 IO라는 도메인을 연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그 호스트 옆에 있는 부분의 끝에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 정도의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자아낸 IO 구입한 도메인을 그다음에 JHK0530 GitHub 계정이죠. 여기다가 연결하는 거는 가비아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랜딩 페이지 주소 창을 다시 여기다가 연결할 수 있게끔 GitHub에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GitHub의 CNAME이라는 걸 설정할 건데 커스텀 도메인을 반영하는 거는 2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일단 먼저 여기 GitHub Pages라는 것을 가서 커스텀 도메인을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VS 코드에 들어가서 CNAME, 퍼블릭에다가 CNAME이라는 파일을 만들고 방금 구입했던 도메인을 설정해야 됩니다.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만들었던 GitHub 페이지, GitHub 리포지토리, RLPT 리포지토리입니다. 여기서 GitHub 페이지 설정 어떻게 하냐면은 세팅즈로 합니다. 세팅즈에서 쭉 내려서 페이지스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설정인데 여기다가 rlpt.자nen.io 그러니까 뭐 요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근데 저는 일단 이걸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save 이런 식으로 하고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이 도메인을 뭐 확인하는 부분이 좀 필요해가지고 이게 즉시 반영되진 않고 조금 한 몇 분에서 뭐 1시간 정도 반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 클릭하면은 주소가 이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뭐 기터 페이지 어쩌고 이 계정이 요게 아니라 rlpt.janen.io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들은 얼추 끝이 났고 실제로 저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요 자넨이라는 회사 홈페이지를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고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해 보거나 빼보거나 업데이트하는 그런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약간 로고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단에 메뉴를 만들거나 블로그 같은 외부 링크로 연결을 한다거나 뭐 이런 리뷰를 넣거나 아이콘을 넣거나 갤러리 아니 뭐 채널톡과 같은 외부 서비스를 연동하는 기능들을 계속 해보고 있고 당연히 이번 영상에서는 이것들을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뭐 유지보수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봐야 될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일단은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넣고 싶은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게 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메일을 보내면은 그거를 사용자가 보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나타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 기능 자체가 개발자가 아니라면은 그 키워드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AI, 뭐 GPT든 뭐 코파일럿이든 아니면 요즘 뜨고 있는 딥시크든 뭐랬든 거기다가 이렇게 저는 물어봤어요. 웹페이지에다가 버튼을 클릭하면은 가볍게 알림이 나타나는 걸 뭐라고 하지? 라고 했을 때 GPT가 토스트 알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웹에서는 이런 것들을 써서 구현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이제 GPT한테 그럼 이걸 어떻게 추가하지? 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방법을 다룬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홈페이지나 랜딩페이지를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면 됩니다. 코파일럿과 GPT 차이는 뭐냐면은 제가 코파일럿은 잠깐 중간에 이제 그 자동 완성 예시로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VS 코드와 연동을 해서 코드를 추가해줘 혹은 뭐 오류 해결 이런 것들을 바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코파일럿도 마찬가지고 모든 AI가 여전히 무조건 맞는 것만을 말하진 않아요. 약간씩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AI를 같이 활용하면 조금 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레퍼런스를 확인하고 요걸 기반으로 어떻게 설계해 볼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대부분의 경우 이미 템플릿이 다 있습니다. 깃허브에 있는 경우도 많고 뭐 웹페이지에서 뭐 판매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런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고 정말로 AI가 1, 2년 차 아니면 그 이상의 개발자 역할을 저는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만 있다라면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만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독립하고 사업하기 좋은 시기다 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이렇게 애프터를 마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트노톤을 어떻게 더하는가 아니면 뭐 구글 서치 콘솔이라든지 구글 애널리틱스 연동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메뉴에서 이제 드롭다운이라고 아래 내려서 하위 메뉴를 보여주는 거 어떻게 한다든가 리뷰 아이콘을 어떻게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